사람은 누구나 외롭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죠. 가족과의 거리, 친구들과의 단절, 자녀들은 바쁘고 누군가는 떠나고 문득 불안해지기도 하죠. 그런데요, 당신이 혼자인 건 지금의 삶이 당신에게 꼭 필요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비관주의 철학자로 잘 알려져 있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인간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말 중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고독은 위대한 정신이 누리는 운명이다. 처음엔 조금 낯설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고독이 운명이라니요? 하지만 곱씹어 보면 알게 됩니다. 고독이란 삶이 우리에게 조용히 건네는 깊은 성찰의 기회라는 걸요.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고독이야말로 진정한 자아가 깨어나는 공간이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는 늘 상대의 말과 기분에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감정은 점점 희미해지고 결국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게 되죠. 하지만 혼자 있을 땐 다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도 기대도 소리도 없습니다. 그 조용한 틈에서 우리는 아주 오랜만에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나는 지금 진짜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걸까? 이 질문은 당장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답이 없어 더 막막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그런데 그 불편함은 당신 삶을 바꾸기 위한 시작점입니다. 성장은 언제나 고요함과 혼란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지금 혼자인 당신, 혹시 이런 생각 하고 계신가요? 내가 이렇게 혼자 살아도 괜찮을까? 앞으로 더 외로워지면 어떡하지? 그 마음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아니, 혼자이기에 더 괜찮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이 고요한 시간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다시 써내려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밖에서 일어나는 일을 걱정하지 말고 내면을 단련하라. 니체는 말했죠. 너는 안이하게 살고자 하는가? 그렇다면 항상 군중 속에 머물러 있으라. 그리고 군중에 섞여 너 자신을 잃어버려라. 이들은 모두 고독을 두려움이 아니라 삶의 본질을 꿰뚫는 힘으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고독의 시간을 나를 위한 성장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혼자 있는 시간이 삶을 어떻게 더 깊고 지혜롭게 만들어주는지를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질문부터 던져볼까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당신은 지금도 매일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산책하고 혼자 잠을 잡니다. 그 시간은 결코 의미 없는 공백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당신이라는 사람을 다시 세우는 시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위대한 정신일수록 외로움을 견디는 법을 안다. 그 말처럼 고독은 견뎌야 할 고통이 아니라 내면의 질서를 회복하고 삶을 단단하게 다지는 기회입니다. 이제부터 3가지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혼자의 시간을 나를 위한 시간으로 바꾸는 방법을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사색하는 시간 갖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창밖을 보며 그저 지금 이 순간의 감정에 귀 기울이는 것.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 명료화라고 부릅니다. 감정을 언어로 정리하지 못할 때 사람은 더 쉽게 우울이나 불안을 느낀다고 하죠. 하지만 조용한 공간에서 자신의 마음을 천천히 바라보고 그 감정을 언어로 풀어내기 시작하면 비로소 내가 왜 우울했는지, 무엇이 나를 불안하게 했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해는 곧 치유의 시작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깨달음은 고통의 본질을 인식하는 순간에 시작된다. 또한 정신의학자 칼 융도 이렇게 말했죠.
마주하지 않은 감정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단지 다른 형태로 되돌아올 뿐이다. 그러니 침묵 속에서 내 감정을 말로 정리해 보세요. 혼잣말이어도 좋고 일기여도 좋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회복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 반복 가능한 나만의 루틴 만들기. 혼자 있을수록 일상의 구조가 삶을 지탱해 줍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햇빛을 받으며 가볍게 몸을 움직이고 책을 한 페이지라도 읽고 식사를 간단하게 준비하는 것. 이런 작고 단순한 루틴이 당신을 지탱해주는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톨스토이도 말했습니다. 삶은 위대한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을 위대하게 반복하는 것이다. 혼자 있는 삶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이 작은 반복이 필요합니다. 셋째, 내 마음을 밖으로 꺼내는 작업해보기. 글을 써보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사진을 찍는 것도 좋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감정을 깊이 느끼게 합니다. 그 감정을 의미 있는 표현으로 남기는 것은 내가 나를 더 잘 이해하게 해주는 도구가 됩니다. 정신분석학에서는 이것을 정서 표출이라고 부르며 심리 회복에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합니다. 이 모든 걸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고요한 시간 속에서 당신이 스스로를 조금씩 더 사랑하고 있다는 걸, 조금씩 더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혼자는 약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강해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결국 당신을 더 깊고 넓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실제 1인 가구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려 합니다. 경기도에 사는 68세 김성자 씨는 10년 전 남편과 사별한 뒤 줄곧 혼자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적막한 집이 견디기 힘들어 늘 TV를 켜놓았고 잠드는 것도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시간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정원에 물을 주고 마을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하루를 시작한 지 어느덧 3년째. 혼자 있는 게 더 이상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나 자신과 더 가까워진 기분이 들어요. 김 씨의 말에는 외로움을 넘어선 평온함이 묻어납니다. 서울에 사는 72세 박재근 씨는 은퇴 후 혼자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 밥도 제대로 못 먹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사진을 찍고 SNS에 여행기를 올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혼자라고 해서 초라할 필요는 없잖아요. 혼자일 때 오히려 내가 좋아하는 걸 더 깊이 느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혼자는 단순히 누구와 함께 있지 않다는 상태가 아닙니다. 혼자는 스스로와 함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익숙해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자신 안에서 충분한 사람은 외부로부터의 인정에 흔들리지 않는다. 지금 당신이 혼자인 이유, 그건 어쩌면 타인의 평가에서 벗어나 진짜 나로 살아가기 위한 인생의 배려일지도 모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운 것이 아니라 깊이 있는 자기 삶을 위한 준비입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괜찮은 길 위에 있다. 이제 마지막으로 혼자 있을 때 마주하는 감정들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가장 흔한 감정, 바로 허무함과 공허함이죠. 이런 감정들은 때때로 아무 이유 없이 찾아옵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창밖을 아무리 오래 봐도 집안일을 아무리 해도 채워지지 않는 감정. 이럴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허무하게 살아도 괜찮은 걸까? 하지만 그 감정은 당신이 잘못 살아서가 아니라 삶에 더 깊은 의미를 찾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말합니다. 고통은 의미가 없을 때 더 크게 느껴진다. 즉, 삶에 의미를 부여하지 못할 때 사람은 허무함을 더 크게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하루에 나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의미는 거창한 데서 오지 않습니다. 맛있는 한 끼를 먹고 오늘 하루 수고한 나를 다독이는 것, 마음이 가는 지인에게 안부를 전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소소한 일을 해보는 것, 그 작은 순간들이 쌓여 나만의 의미 있는 하루가 되는 겁니다. 철학자 톨스토이는 말했습니다. 행복은 거창한 이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할 때 온다. 혼자일수록 우리는 이 작은 순간들에 더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삶이 허무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그 의미를 충분히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라는 것을요. 그러니 이제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조용한 삶에도 의미가 있고 작은 것들이 쌓여 큰 의미로 나타난다. 혼자는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있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통로입니다. 혼자 사는 삶. 그건 결핍이 아니라 삶의 또 다른 방식입니다. 우리는 종종 혼자라는 단어에 슬픔과 외로움을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건 사회가 만들어낸 이미지일지도 모릅니다. 혼자는 비어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안에는 수많은 가능성과 잠재력이 숨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고귀한 정신은 언제나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한다. 고독은 감정이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혼자는 절대 약한 모습이 아닙니다. 진짜 강한 사람만이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고 그 안에서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갑니다. 그렇다고 모든 걸 혼자만 하라는 건 아닙니다. 단지 혼자라는 시간 속에서 당신은 더 단단해질 수 있다는 걸, 그걸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이 느끼는 허전함은 이제 진짜로 나를 위한 삶을 시작하라는 삶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혼자서 차 한 잔을 마시고, 혼자서 음악을 듣고, 혼자서 저녁 산책을 하는 그 순간들이 쌓이고 쌓여 당신을 더 깊고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당신은 다시 세상과 잘 지낼 수 있는 나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자기 삶을 책임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혼자 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빛납니다. 지금 혼자라는 당신, 그건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지금껏 살아온 당신이 정말 잘 살아왔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지금 내 인생을 나와 함께 잘 살아가고 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혜의 바다였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로 당신의 생각도 함께 나눠주세요. 그 한마디가 어쩌면 다른 누군가에겐 하루를 견디게 해줄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